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가 예비 시댁의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파혼을 하게 된 여자입니다. 다음 달이 결혼식이었지만 이 사람들과 하루빨리 정리했다는 거에 감사할 뿐이네요. 저희 집안과 시댁 집안에 대해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예비 신랑은 일반 중소기업 회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예비 시부모님께선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계셨죠. 그리고 예비 시동생은 생산직에서 일을 하면서 집안의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어요. 저희 집안 같은 경우 부모님께선 식당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며 저는 홍대에서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가게를 차렸지만 지금은 부모님께 빌렸던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정리가 된 상태죠. 예비 신랑 회사가 저희 매장 근처인데 단골 손님으로 자주 찾아왔었고 처음 매장을 오픈했을 당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단골이 된 예비 신랑이 가끔 일손을 도와주었었죠.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면서 저희는 연인 사이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양가 집안 상견례까지 전부 다 끝마치고 결혼식만 앞둔 상태였죠. 그런데 결혼식장에 아직 발도 들이지 않았는데 시댁 식구들은 도를 넘은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지만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보이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죠. 아무리 시댁 집안의 식구가 된다 해도 적당히 하면 이해하겠지만 다들 하나같이 저희 디저트 매장을 망하게 하려는 것 같아 보였어요. 처음 시작은 예비 시모가 저희 매장에 처음으로 구경 오셨을 때 커피와 디저트를 시키시고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때가 점심시간이라 정신이 없어서 잘 챙겨드리지 못한 죄송한 마음 때문에 디저트 값을 받지 않으려 했었는데 돈거래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면서 결제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괜찮은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약간의 밑밥 깔기 용이라는 걸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던 거죠. 예비 시모가 다녀가신 이후 며칠이 지나고 그날도 별일 없이 점심시간 때 몰려오시는 손님들께 한 차례 정신없이 디저트 판매를 한 뒤 한숨 쉬고 있었는데 시모가 매장 문을 열고 고개를 내미셨어요. 저기 들어가도 되나? 일부러 한가한 시간 맞춰서 온 건데 자리가 꽤 많이 필요하거든. 괜찮다면 여기서 모임을 좀 가지고 싶은데 자리가 여유 있을까? 아, 어머님 오셨어요? 지금은 점심시간이 지나서 손님들이 한 차례에 빠진 상태라 여유가 있어서 괜찮아요. 2층에는 자리가 많이 비어 있으니 올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나는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무난한 맛으로 몇 개 올려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과일 주스도 여러 가지 종류로 좀 부탁하고 알아서 챙겨줄 수 있는 거지? 네, 그럼요. 저희 매장에서 제일 판매가 많은 것들로 올려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가 계세요. 몇 분이신지만 알면 될 것 같은데요. 예비 시모가 매장 문을 활짝 여시면서 지인분들께 서둘러 들어오라며 손짓을 하셨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셨고 20명 정도 2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인원수에 맞춰 몇 개의 디저트와 과일 주스를 정신없이 만들어 올려드린 뒤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고 인사를 드리면서 1층으로 다시 내려왔었죠. 시모는 저보고 들으라는 것 마냥 큰 소리로 디저트 매장 사장이 예비 며느리라면서 쉬지 않고 자랑을 늘어놓으셨는데
그때부터 정신없이 디저트를 가지고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인원수도 상당히 많은 편인데 어찌나 빨리 드시던지 디저트를 만드는 족족 올려보내 드려야만 했었죠. 예비 시모는 쉬지 않고 제 자랑을 하며 예비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뒀다고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쉬지 않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계시다가 어느 정도 만족하셨는지 한두 분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저를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저는 한 분 한 분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시모가 저에게 웃으면서 이번 결혼식 때 와주실 분들이라며 앞으로 자주 보게 될 분들이니 예비 시모와 함께 오지 않아도 잘 좀 챙겨주라고 제 손을 잡아주신 뒤 결제 금액이 얼마 정도가 나왔냐고 물어보시길래 40만 원 정도 나왔지만 30만 원만 결제해 주셔도 된다며 배려를 해 드렸었죠. 뭐? 40만 원? 아니, 디저트 몇 개 먹지도 않았는데 40만 원이나 나왔단 말이야? 우리가 인원수도 많긴 했었지만 여기 디저트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하나 봐. 아, 저희는 매장에서 전부 다 직접 만들거든요. 그리고 재료 또한 고가의 재료만 쓰다 보니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다른 디저트 매장들보다 많이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손님들께서도 부담 없이 드시는 편이고요. 저번에 혼자 오셨을 때 너무 정신없어서 잘 챙겨드리지 못해 마음이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비스로 더 드린 것도 있으니까 30만 원만 결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주 놀러 오세요.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 거예요?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아니. 혹시 오늘 우리가 먹은 거 외상할 수 있나? 내가 깜빡하고 지갑을 안 가져왔네. 내가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지 요즘 들어 계속 이러네. 지갑을 식탁 테이블에 놓고 온 것 같다. 오늘만 오는 것도 아니고 며칠 있다가 다시 올 테니까 오늘만 외상으로 달아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지? 솔직히 여기에서 어느 누가 안 돼요. 저희도 디저트 매장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30만 원 당장 결제해달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도 자주 오실 것 같아서 나중에 결제해달라고 보내드리게 되었죠. 예비 시모는 미안하다며 난처한 얼굴을 보여주셨지만 하루 이틀 볼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자주 얼굴 볼 텐데 괜히 30만 원 가지고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웃으면서 좋게 보내드렸었죠. 외상은 처음이라 기분이 이상했지만 그래도 저번에 결제해 주시고 간 것도 있어서 그런지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이건 제 착각이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알 수 있었죠. 며칠 뒤 시모는 또다시 저희 매장을 다시 방문해 주셨고 그날은 손님들을 데려오신 게 아닌 혼자 오셨어요. 그런데 뭔가 상당히 다급한 목소리로 디저트를 주문하셨어요. 얘야, 오늘 내가 중요한 약속이 잡혔는데 지금 디저트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나? 최대한 많이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음료는 필요 없고 케이크 종류로만 포장을 해주면 될 것 같다. 오늘 우리 집에 상당히 많은 손님들이 오시거든.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가족에게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들이라 선물용으로 드릴 예정이거든. 여기 디저트가 맛도 좋지만 워낙 퀄리티가 좋아서 다른 디저트 매장과는 비교가 안 되더구나. 그러니 내 부탁 들어줄 수 있지? 아, 네, 그럼요.
몇 개나 준비해 드릴까요? 지금 당장 포장해서 준비해 드릴 수 있는 건 한 2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는 부족하신 거예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시모는 20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면서 서둘러 준비해 주길 원하시길래 직원들과 함께 정신없이 선물 포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점심시간인지라 다른 손님들도 많아서 엄청 정신이 없었죠.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땀 흘려 선물 포장을 해서 시모에게 건네드렸고, 물건을 받으신 시모는 매장을 들어오셨다 나가셨다 하시면서 차에 옮겨 실으셨어요. 저는 결제 준비를 하려고 전날 것과 당일 주문건까지 총 60만 원을 결제해주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려 하는데, 시모가 매장 문 앞에 서서 너무 급한 관계로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결제하겠다며 외상을 달아나 달라는 말 한마디 하시곤 금세 사라지셨어요. 저는 당황스러워 차를 타고 떠나는 시모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결제하시는 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몇 초면 끝나는 건데 물건 받으실 시간은 있으시고 결제해 줄 시간은 없으시다는 거에 기분이 팍 상했었죠. 꼭 일부러 결제를 안 해주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에는 결제를 해주셨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결제만 하시려면 도망을 치시려는 것 같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었습니다. 결국 제 불만은 장기 출장을 떠난 예비 신랑에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의 업무가 마무리가 되었는지 저에게 전화해선 오늘 하루 별일 없었냐는 말에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털어놓았죠. 내가 하는 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 어머니께서 며칠 전에 지인분들 데려오셔서 디저트 값이 꽤 나왔었거든? 그런데 지갑을 깜빡했다고 하시길래 다음에 오셨을 때 결제하셔도 된다고 했었어. 그렇게 좋게 끝냈었는데 오늘 집에 상당히 많은 손님들께서 오신다고 했었나 봐. 그래서 디저트를 주문하시길래 급하단 말에 정신없이 포장해서 며칠 전에 결제 못하신 것까지 해서 한꺼번에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급하게 가셔야 된다고 결제를 나중에 하시겠다는 거야. 시간이 얼마 걸리는 것도 아닌데 매장에 들어오시지도 않고 문 앞에서 한마디 툭 던지신 뒤 그냥 가셨다니까? 벌써 외상값이 60만 원이나 밀려 있다고. 디저트 값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우리도 돈이 들어와야 문제없이 디저트를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데 어머니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지방 출장 가서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니라서 최대한 내 손에 해결하려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워낙 깜빡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나중에 결제해 줄 테니까 마음 풀어. 그래도 엄마가 결제해 주겠다고 하셨잖아. 그래도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은 아니라서 며칠 뒤에 다시 매장에 방문하셨을 때 결제해 주실 거야. 좀 그러면 지금 당장 60만 원 계좌로 보내줄까? 아니 뭐. 자기 말대로 며칠 뒤에 오시면 그땐 결제해 주시겠지. 괜히 자기한테 결제 금액 받았다가 기분 나빠하시면 어떡해. 그래도 어머니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할게. 예비 신랑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난처해 하길래 괜히 얘기했나 싶더라고요. 이 일 때문에 괜히 일하는데 지장 생길까봐 걱정이 되었죠. 그래도 제가 가진 고민에 대해 털어놓으니 마음은 좀 나아졌지만 시모가 앞으로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그게 제일 궁금했었어요. 두 번의 외상 문제도 그렇지만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으면 외상했던 날 손님과의 시간을 보낸 뒤 전화 한 통 해줄 수 있는 건데 예비 시모는 연락 한 번 없으셨어요. 고마웠다는 문자 하나도 남겨주지 않아 서운한 마음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죠.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난 뒤 잠깐 잊고 있었는데 그날은 예비 시모가 아닌 시동생이 누군가의 손을 잡고 저희 매장을 방문을 했어요. 알고 보니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처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제가 디저트 가게를 운영한다는 걸 알고 구경이나 할 겸 찾아왔던 거였죠. 여자친구와 주문한 디저트를 받은 뒤 2층으로 올라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시동생의 여자친구가 1층으로 내려오더니 저에게 디저트가 너무 맛있다면서 다른 것들도 먹어보고 싶어서 주문하러 왔다고 이것저것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예비 시동생이 1층으로 내려와서는 화장실 위치를 물어보길래 상가 밖에 있다며 설명을 해준 뒤 한 10분 정도가 지났을 때 시동생의 여자친구도 화장실의 위치를 물어봐서 알려줬었어요.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보니 디저트 그릇은 싹 다 비워놓고 짐도 이미 챙겨서 나간 상태였죠. 기다리면 오겠지 했는데 그날 매장 마감 시간까지 예비 시동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웃음밖엔 안 나왔어요. 어이가 없어 화가 나는데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이런 개념 없는 행동을 보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예비 신랑한테 전화를 해서 시동생의 연락처를 받아낸 뒤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제 전화는 피하지 않고 받길래 이미 기분이 상해버린 저는 매장에서 디저트를 시켜서 다 먹었으면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자 시동생은 죄송하다는 말보단 자기는 몰랐다면서 다른 말로 돌리고 있었어요. 네? 디저트 값을 내지 않았다고요? 제가 먼저 나왔을 때 여자친구가 알아서 결제하고 나온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은 여자친구가 결제하는 날이거든요. 아마 제가 먼저 나갔을 때 결제했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내일 그 근처로 데이트 약속 잡혀 있는데 그때 가서 오늘 먹었던 값에 대해 결제할게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네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계셨던 건 아니시죠? 얼마 하지도 않는 걸로 전화까지 다 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얼마 하지도 않는다고요? 아예 나가실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여자친구가 결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여기서 상식을 따지기에는 좀 억지스러운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얼만데요? 내일 드리면 되잖아요. 이제 가족이 될 텐데 몇만 원 나온 거 가지고 엄청 짜게 구시네. 디저트 맛도 그냥 그렇던데 엄청 달기만 하고 방부제 맛만 나는 거 같던데요? 직접 만든다고 속여서 파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결제를 안 하고 간 거에 대해 얘기한 것 뿐인데 가족이 될 거면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예비 시동생의 말투에 너무 기분이 안 좋았었어요. 가족들 전체가 저를 우습게 생각하는 게 틀림없는 것 같아 저도 웃으면서 좋게 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 하는데 예비 시동생은 오히려 자기가 기분이 상했다면서 먼저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정말 황당했었죠.
화가 잔뜩 올라온 상태에서 다음날 시동생이 매장으로 오면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 벼르고 있었는데 약속은 지키지도 않고 다음날 매장에 오지 않았어요. 태도를 보니 먹었던 디저트 값에 대해 결제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죠. 결국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예비 신랑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문제로 바쁜 자기한테 전화를 했다고 화를 내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불만을 털어놓았고 결국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게 되었는데 예비 신랑은 처음으로 저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아, 진짜. 내 동생이 여자친구 데려와서 디저트 먹은 게 그게 그렇게 아까운 거야? 그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돈 10만 원 나온 것도 아닌데. 당신은 원래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이었어? 내가 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걸로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일이 손에 잡히겠냐고. 출장 온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이런 건 당신 선에서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가족끼리 그 정도도 배려해주지 못하면 앞으로 결혼 생활 어떻게 해나갈 거야? 얼만데? 당장 계좌 알려줘. 정말 너무하네. 내가 잘못한 거야? 어머님은 아직까지 연락 한 통 없으시고 결제해 주시겠다고 외상하신 거 아예 지불해 줄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기분이 좋겠어? 방금 얘기했었잖아. 당신 동생이 나한테 했던 태도가 지나쳤었다고.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었고 오히려 욕만 듣고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어. 이게 상식적인 행동이야? 당신 가족만 감싸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내 입장에서도 조금은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 네가 이해를 못 해주는데 나한테 좋은 말이 나오길 기대하면 되겠냐? 계좌나 불러. 돈 붙여주면 될 거 아니야? 월 매출 5천 찍으면서 그 정도도 못 해주는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다. 당신 오픈할 당시 힘들어할 때 내가 무상으로 도와주지 않았어? 그거에 대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잖아. 뭘 바라고 도와줬던 거야? 그리고 내가 무상으로 당신한테 도움 받았다고? 그때 도와준 거에 대해 고마워서 점심시간 때 회사로 찾아가 디저트 돌렸잖아. 그리고 당신은 출장 가기 전에 어땠는데? 맨날 아침마다 우리 가게 들어와 출근 도장 찍고 디저트랑 커피 한 잔씩 그냥 가져갔잖아. 그것만 해도 벌써 돈으로 따지면 얼마인 줄 알아? 그런데 내가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한마디라도 한 적 있어? 그만큼 나는 지금까지 배려만 하며 지내왔었다고. 그런데 나보고 속이 좁다고? 돈을 받아야 재료를 사고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 나랑 직원들이 땀 흘려서 봉사만 하려고 일을 하는 건 줄 알아? 당신 동생이랑 어머님께서 주시겠다고 말만 하시고 내 전화까지 안 받으니 어쩌겠어. 당신이 결제해 줘야지. 합쳐서 70만 원 지금 당장 입금해줘. 이건 일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예비 신랑은 당장 계좌 이체해 주겠다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처음에는 좋게 풀려고 했지만 저에게 막말을 쏘아대다 보니 저 또한 기분이 좋지 않아 침착하게 대응을 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잘못을 했다면 이해하겠지만 그런 게 아닌데 왜 욕을 얻어먹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바로 계좌 이체 시켜주겠다던 예비신랑은 시간이 지나도 결제 금액에 대해 계좌를 보내주지 않더라고요. 한참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길래 전화를 했는데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저를 아예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었죠. 결국 그날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고 다음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매장을 오픈하고
힘겹게 손님을 응대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아예 연락도 없었던 예비 시모가 매장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이미 기분이 상할 만큼 상해버린 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사가 아닌 억지로 예비 시모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 눈치를 살피면서 저와 개인적으로 대화 좀 하자고 자리를 만들고 싶어 하길래 2층으로 올라가 구석진 자리에서 서로 마주보고 앉았어요. 표정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 시모의 시선을 회피하고 있는데 저를 보며 입을 여셨어요. 내가 저번에 결제해준다고 했는데 깜빡했지 뭐야. 내 아들한테 전화가 왔었다. 그래서 오늘 외상값 치르려고 왔거든. 우리 작은 문제를 일으켰었다며? 아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할 테니 우리 좋게 풀면 안 되겠니? 여기 카드 줄 테니까 우리 작은 아들이 먹은 것까지 한꺼번에 해주면 될 거야. 내가 빨리 해결해 줬어야 했는데 어른으로서 면목이 없다. 기분 상했다면 풀고 다시 예전처럼 웃고 지낼 수 있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어머니, 저희는 가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이 돌지 못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요. 당연히 알아서 주시겠죠. 제가 그런 것 하나 못 믿겠어요. 그런데 제 입장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어머니께서 진심으로 사과하셔서 좋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결제하고 다시 올라올 테니까 여기 잠깐만 계세요. 커피 한 잔 하실 거죠? 2번 다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길 바랄게요. 예비 시모가 건네준 카드를 건네받은 뒤 1층으로 내려가 결제를 했는데 어이없는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카드가 정지되었다는 내용이었고 재차 몇 번 해봤지만 예비 시모가 준 카드는 거래가 정지된 카드였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게 없어서 기분이 좋지 않은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건지 답답하기만 했었어요. 다시 2층으로 올라가 예비 시모한테 거래가 정지된 카드라고 하자 몰랐다는 듯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집에 다녀와야 할 것 같다면서 다른 카드와 착각한 것 같다며 기다려달라고 하길래 한숨을 쉬며 예비 시모를 다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난 후 예비 시동생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엄청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등치가 산만한 남자들이 옆에 여자 하나씩 끼고 들어왔는데 1층이랑 2층을 전부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았어요. 시동생은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저 때문에 형한테 한 소리 얻어먹었다며 매출을 올려주겠다고 자기 친구들을 전부 다 데려왔으니 그렇게 좋아하는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라며 본인이 쏘겠다고 친구들한테 큰 소리 치며 매장에 있던 디저트를 싹 다 먹어 치워 없애버렸습니다. 한 테이블당 음료는 기본으로 4잔씩 들어갔고 다른 손님들은 디저트가 순식간에 거덜나 없어져 버린 상태라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시동생이 저에게 결제를 하려고 다가와 카드를 건네주면서 전에 먹었던 금액까지 전부 다 계산해주면 된다고 목에 힘을 빳빳이 들고 있길래 저는 아무 말 없이 카드를 긁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시모가 카드를 긁었을 때와 똑같이 거래가 정지되었다는 문구가 나타나 저도 모르게 짜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저는 시동생에게 거래가 정지된 카드라고 하자 당황하면서 그럴 리 없다고 다시 긁어보라고 했지만 역시나 똑같았어요.
그런데 카드가 어디서 많이 본 카드길래 자세히 확인을 해보니 좀 전에 시모가 들고 있던 카드와 같은 거였고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자 집에 있었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았어요.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당장 결제 금액을 계산해 주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화를 냈어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시동생은 집에서 다시 카드를 가지고 오겠다고 매장에서 나가려고 하길래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죠. 시동생은 왜 신고하냐고 난리를 쳤지만 그 사람들의 장난에 더 이상 놀아나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이 될 사이인데 이 정도 가지고 경찰까지 부르냐고 화를 내면서 저에게 대들길래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시동생은 어딘가에 전화를 했고 잠시 뒤 경찰이 옴과 동시에 시모가 급하게 매장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는 이미 이 결혼은 의미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고 예비 신랑한테 파혼하자는 문자 한 통을 남겼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예비 신랑이 출장 갔다고 해놓고 시모가 매장에 들어온 뒤에 잠시 뒤 뒤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참, 당신 출장 갔다고 하지 않았어? 당신이 어떻게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올라오려면 아직 며칠 더 남지 않았나? 나 이런 식으로는 결혼 못할 것 같아. 파혼하자. 당신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잠깐 올라온 것뿐이야. 가족끼리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그냥 당신과 대화 좀 하려고 온 것뿐인데 경찰까지 부른 거야? 그거 얼마나 된다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나랑 파혼하는 거 당신도 원하는 거 아니잖아. 이러지 말고 좋게 해결하면 되잖아. 제발 그만 좀 해. 뭘 그만해? 지금 당신 동생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 200만 원 가까이 디저트를 사 먹었다고. 사람들을 우르르 데리고 와선 시장판으로 만들어 놨었다고. 하루 종일 팔아야 될 걸 단 몇 시간 만에 동이 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는데. 그런데 카드가 거래 정지 카드래. 그것까지는 이해해. 그런데 계속 일부러 결제를 안 해주려는 게 보이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잖아. 가족이면 남의 매장에 들어와서 전부 다 거덜내고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야? 아유, 그냥 하루 베풀었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지 않겠니?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나중에 축의금으로 다 돌려받으면 되는 거잖아. 좋게 해결하고 넘어가자. 그럼 지금 당장 250만 원 결제해 주세요. 그럼 이해해 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 돈은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먹을 때는 기분 좋은데 돈 나갈 생각하니까 아까우세요? 아이, 그냥 넘어가자니까. 우리 결혼하면 이런 일 앞으로 자주 있을 텐데 꼭 그래야 되겠어? 돈이 그렇게 중요해? 가족이 우선 아니야? 제발 그만 좀 하라고. 형, 돈에 환장한 사람 같아. 앞으로 형은 형수한테 잡혀 살겠다. 나는 절대 그렇게는 못 살아. 이 결혼 꼭 해야 돼? 그냥 결제해주고 끝내버려. 예비 시동생은 기분이 나쁘다는 듯 발로 디저트 매장의 물건들을 걷어찼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말리자 예비 신랑이 자기 동생 건들지 말라며 제 팔을 잡길래 그 순간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예비 신랑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경찰한테 영업방해죄와 기물파손죄 그리고 결제를 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어요. 이 문제로 양가 집안 난리가 났지만 예비 시댁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저희는 파혼 위자료와
그동안 받았던 정신적인 손해배상에 대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결제 금액 250만 원과 함께 위자료를 받은 뒤 그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어낼 수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에 아직까지 화가 납니다.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들이 자기 것 마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그 사람들의 행동들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뒤늦게 찾아와서 정말 미안하다며 다시 시작하자고 하길래 소금 한 바가지 퍼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얼굴에 사정없이 뿌려 버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람들과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고 앞으론 좀 더 현명하게 처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똥차 지나갔으니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많은 것들이 생각나는 밤이라 이렇게 글을 써보려고 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저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남들도 그러하듯 정말 평범한 결혼 생활이었고 시댁과의 사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동서라는 새 식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시어머니의 태도는 180도 돌변하셨어요. 그전엔 시댁 자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의 속물근성을 동서가 들어오고 난 뒤 정확히 알게 되었거든요. 며느리끼리 이렇게 차이 날 줄 알았으면 첫째 며느리도 좀 있는 집 자식에 직업도 전문직 여성으로 맞이할걸. 우리 아들에 비해 네가 너무 딸리잖니. 평범해도 정도가 있지. 솔직히 네 동서 봐라. 얼마나 머리도 좋고 능력 있는 여자니? 어머, 어머니도. 제가 그러면 형님한테 죄송해지잖아요. 형님, 어머님 말 고깝게 듣지 마세요. 이게 현실이니까. 사실 요즘 세상에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야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전 그걸 미리부터 알아서 이렇게 된 거고요. 역시 네가 성경지명이 있구나. 나도 어디 가서 며느리 자랑할 생각에 너무 신나는 거 있지? 우리 둘째 덕이야 이게. 어머님이 그러시니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은 없다만 저 역시 그럼 더 좋은 집에 시집 갈 걸이라는 말이 합리화가 되는 건가요? 네 주제에 우리 집도 감지덕지지. 더 좋은 집이라니? 우리 집이 뭐 네 성에 안착이라도 한다는 거니? 말이 그렇다는 거죠. 어머님도 갑자기 저 성에 안 차시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어머 형님, 자격지심 있으세요? 어머님이 지나가는 말로 한 얘기를 꼭 그렇게 받아치면 싸움하자는 거잖아요. 역시 둘째가 생각이 깊다. 쟤한테 무서워서 무슨 말이나 하겠냐? 너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갑작스럽게 저에게 척을 지는 어머님을 보아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동서는 연세대학교를 나온 수재에 지금은 대학원을 들어가서 석사 학위를 진행 중에 있는 여성이었어요. 교수님들 눈에 들어서 석사를 한 뒤 박사까지 밟을 거라며 어머님께 예쁨을 독차지하게 되었죠. 사실 제 남편과 시동생의 가방끈이 길지 않은 터라 어머님이 가방끈 긴 걸 무척이나 옹호하셨거든요. 어머님 생각엔 가방끈이 길어 나중에 본인 아들뿐만 아니라 본인까지 며느리 덕을 볼 거라며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내가 우리 애들도 못 보내본 대학원을 며느리가 다닌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게다가 학교도 좀 좋냐? 넌 뭐라도 할래야. 그리고 이미 교수들 사이에서도 예쁨 받고 있다며. 박사까지 하고 뭐 연구원인가 뭔가 한다지?
내가 어깨가 으쓱해. 네, 어머님 석사과정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박사까지 하고 전 거기 학교의 연구 교수로 발령날 예정이에요. 이미 교수님들이랑 다 얘기가 됐고, 지금이야 학생 신분이지만 앞날이 창창하게 열렸다고 자부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사실 연구 교수도 뒷배가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다행히 성실하기도 하고 절 교수님들이 워낙 특별히 여기셔서 가능하죠. 내가 네 덕 좀 보겠구나. 어쩐지 찜질방에서 널 딱 보는데 우리 둘째의 짝으로 제격이더라니까. 내가 사람 잘 봤지. 그러니깐요. 저희가 무슨 운명처럼 만났으니 저도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다니 저도 복 받은 것 같아요. 사실 이러했어요. 어머님이 자주 가는 찜질방에서 동서를 마주하였던 것이었고, 동서와 동서 친구의 이야기를 밥 먹다 우연히 듣게 된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본인 아들을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직접 제안을 하셨던 거죠. 가뜩이나 본인이 점찍어둔 상대에다가 그 사람이 며느리가 됐는데 어머님의 기쁨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시게 되었던 거예요. 넌 내 덕에 교수 남편 되는 줄이나 알아. 첫째도 내 말을 듣고 좀 더 유능한 여자를 만났어야 하는데 아까워. 그러게. 엄마 덕에 내가 교수 남편 되게 생겼네. 딱 얘기만 해도 지적인 분위기가 확 나는 거 있지? 정말 달라. 어디 네가 그동안 만나던 머리 텅텅거리는 여자들이랑 같은 줄 알아? 얼마나 똑똑하고 지적인데. 그러니까 학업에 방해되지 않게 잘해. 네가 잘해야 학업을 잘 맞춰서 교수 자리에 떡하니 앉지. 그럼 너 완전 어깨 피고 다니는 거야. 엄마는 교수 시어머니 되는 거고? 이야, 엄마 그렇게 찜질방 다니더니 한 건 제대로 하셨어. 내 인생 이제 핀다. 너희가 교수가 되면 더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 며느리라도 교수 며느리 봐야지. 내가 그 찜질방 다니길 잘했다니까. 서방님과 둘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아하니 조금 어이가 없으면서 그렇게 학벌이 중요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엔 어머님이 어련히 알아서 사람을 데려왔겠지 했는데 동서는 어머님과 성격도 비슷하고 얄밉게 말하는 투도 비슷했어요. 어떻게 꼭 그렇게 본인에게 맞춘 며느리를 데려왔는지 신기할 따름이었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제 삶은 피곤해지고 말았고 오히려 많이 배워서 고상하고 지적일 줄 알았던 동서는 사람을 깔아뭉개고 업신여기는 걸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형수님, 제 마누라 공부하고 힘든 몸이니까 앞으로 살림 좀 맡아서 해주세요. 부탁드려도 되죠? 그럼 감사할게요.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마라. 너는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야. 이런 건 첫째가 다 해야지. 엄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주아랑 결혼할 때 주아한테도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더니 이제 와서 뭐예요? 그건 그때 한 얘기고 지금은 이걸 누가 하니? 주아밖에 할 사람이 더 있어? 늙은 내가 하니? 박사 될 둘째가 하니? 너희도 줄 잘 서라. 우리 집을 일으킬 사람이 둘째 말고 또 누가 있어? 너네가 좀만 가방끈만 길었어도 나 이렇게까지 안 한다. 대학원 안 다니는 제가 참 서러워서 살겠나요? 어머님이 자꾸 이러시면 저 어머님네 오기 불편해져요. 조심해 주세요. 그래 엄마, 그만해. 내가 주아 보기 미안해 죽겠다. 재수씨 잘난 거야. 세상이 다 아니까 제발 그러지 좀 마요. 제가 괜히 죄송해지네요. 잘난 건 제가 아닌데 형님 때문이라도 대학원을 그만 다녀야 하나?
제 학벌이 가정의 불화가 되는 것 같아 조금 마음이 그렇네요. 형님이 저한테 피해의식이 생기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안 좋고요. 피해의식? 그래,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미안한데 난 지금 나 자신에 당당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 얼씨구, 지도 자존심은 있나 보지? 둘째랑 비교하니까 발끈하는 것 좀 봐라. 어쨌든 너도 줄지한테 잘하라 이 말이야. 평범하지만 어디 가서 빠진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기에 어머님의 이런 행동이 정말 불쾌했어요. 그럼에도 어머님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관심조차 없듯이 늘 저를 불러다가 동서 시중을 들게 하더라고요.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를 한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제가 어머님 때문에 이유 없이 동서의 시중을 들어야 한다는 게 화가 나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는데 살다 살다 이런 굴욕은 또 처음 겪었기 때문에 정말 화도 나면서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일 인천공항으로 나오너라. 어차피 내일 빨간 날이니까 너 일도 쉴 거 아니야. 명심하고 아침 8시까지 나와. 네? 어머님, 어디 놀러 가세요? 혹시 뭐 필요하신 거면 이 보낼까요? 오랜만에 친정엄마네 가기로 해서요. 결혼했으면 이 집 사람이지 친정은 무슨 친정? 너 안 오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꼭 나와. 그런 줄 알고 끊으마. 어머니, 저 내일 시간 안 된다니까 왜 그러세요? 급한 일 있으시면 이유를 얘기하고 절 설득하셔야지. 무작정 이러시면 어떡해요? 뭐? 너 시애미 말이 말 같지 않아? 내일 인천공항으로 안 나오면 너 아주 요절을 낼 거니까 그리 알고 당장 나와. 대뜸 빨간 날이니 공항으로 나오라는 어머님이었고 친구분들이랑 놀러 가는데 혹시라도 뭐가 필요해서 부르시나 싶었어요. 그래도 갑자기 제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는 것에 대해 불쾌하긴 했지만 어머님의 말씀이니 가서 보자라는 식으로 나가게 되었죠. 하지만 그곳엔 여행 가방을 바리바리 싼 동서와 어머님이 있었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이게 뭐지?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보고 짐을 챙겨오라고 하지 않았으니 셋이 여행 가는 건 아닐 거고 동서의 짐만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는 마음이었어요. 어머, 형님, 오셨네요. 아우, 어머님한테 안 그러셔도 된다고 했는데 굳이 형님을 불러가지고 죄송해요. 괜찮다니까. 가족끼리 이럴 때 돕는 거지. 예, 너 이 짐 좀 들어라. 이거 짐도 붙여야 하고 네 동서가 할 게 많더라고. 비행기에서도 논문 써야 한다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복잡한 거 시킬 수 있니? 그래서 내가 너 좀 불렀다. 어서 이것 좀 해. 네? 저보고 지금 짐 붙여달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니, 동서, 이런 거 혼자 못해? 지금 동서 여행 가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땡! 어디서 큰 소리를? 여행이라니? 얘 지금 논문 쓰러 일하러 가는 거다. 알고나 말해. 얘 컨디션 조절해야 하는데 네가 좀 이런 거 해줄 수도 있는 거지. 새벽에 태워다 주는 건 내가 있으니 이런 건 큰형님으로서 좀 도와주면 덧나냐? 어머님, 저 인천공항까지 1시간 20분 걸려서 왔어요. 근데 지금 고작 짐 붙이는 것 때문에 저 부르신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황당해서 말이 다 안 나오네요. 동서도 그러면 안 되지. 뭐 그렇게 잘난 공부를 한다고 그래? 그리고 서방님은 뭐하고? 연로한 어머님이랑 공항에서 가까운 것도 아니고 멀리 사는 나까지 불러서 이게 할 일이야? 어머, 전 안 그래도 된다고 했죠. 근데 어머님이
굳이 형님이 해야 한다고 하는 걸 저보고 어쩌겠어요? 그리고 이는 오늘 특근 때문에 일 나갔어요. 가족끼리 좀 돕고 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어머님이 부른 거니까 그만 뭐라 하세요. 얘가 어쩜 저렇게 지밖에 모르는지. 가족끼리 돕고 살면 좀 좋아? 너 그렇게 마음 쓰지 말아라. 벌 받아. 어머님과 쌍으로 얄미운 동서를 보고 있자니 속에서 열이 뻗쳤습니다. 잠시 화를 내고 이성을 찾은 뒤 일단 짐을 붙여주었고 동서는 웃으며 입국장으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며 한참이나 손을 흔드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으니 팔푼이 같았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걸 애써 누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또다시 제 속을 뒤집어 놓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거나 미안하다고 해야 할 판에 오히려 제 심보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시며 조롱하였어요. 너 마음껏 곱겠어. 너네 동서가 억대 연봉 벌어올 건데 뭘 믿고 그러냐? 지금부터 줄 잘 쓰고 잘하란 말이야. 동서가 억대 연봉이든 천대 연봉이든 저랑은 상관없는 일 아닌가요? 저 제 벌이에 굉장히 만족하고 지금 삶이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 비교하면서 제발 저한테 뭐라고 하지 좀 마세요. 동서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평범한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거죠. 어머님이 이러시면 저랑 동서 사이만 더 서먹해지고 이상해질 뿐이에요. 어이구, 말 한번 잘한다. 능력 없는 거 억지로 포장하면서 정신승리하지 마라. 그래봤자 넌 네 동서 발끝도 못 따라가. 큰애 짝도 내가 점 찍어줬어야 하는데 니들 결혼 안 말린 게 내 천추의 한이야.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따박따박. 지금이라도 헤어져 드릴까요?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못할 거야 없죠. 저도 스트레스 안 받고 오히려 좋아요. 너 지금 우리 아들을 이혼남 만든다는 거야? 이게 볼 것도 없는 게 몸 있고 이렇게 까불까? 그러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저도 진짜 속에서 열불나는 거 정말 많이 참고 있는 거거든요. 저 이만 가볼게요.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한 적도 들은 적도 없던 터라 어머님의 이런 행동이 정말 큰 상처가 되고 말았어요. 부모님에게도 당해보지 않던 비교질을 시어머니에게 당하니 점점 시댁을 안 찾아가게 되었는데 어차피 가면 상처되실 말을 할 게 뻔하니 말이에요. 남편도 본인의 어머니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저한테 미안했는지 오히려 지난번보다 훨씬 더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남편마저 못했다면 아마 이 집에서 살 이유가 없었을 텐데 그래도 남편은 양심이 있는지 어머니가 저에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 화를 많이 풀어주었답니다. 그래 남편과 결혼한 것이지 라고 생각하며 애써 버텨왔던 시기였어요. 엄마 진짜 왜 그러냐? 우리가 엄마 기대에 못 미쳐서 재수씨 덕이라도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네가 이해해. 엄마가 보수적이고 나이가 좀 많잖아. 그러니까 가방끈 긴 게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어디 가서 너도 이런 말 들을 사람이 아닌데. 됐어. 자기가 무슨 잘못이야. 어머님이 그러신걸. 상처가 안 된다면 거짓말이지만 뭐 어쩌겠어. 내가 버텨내야지. 그리고 동서가 잘 돼서 어머님 모신다는 보장도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 순진하신 건지 참 답답스러워. 아휴, 내가 할 말이 없다 진짜. 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중간에서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할 테니까 네가 조금 참아줘. 그리고 동서가 귀국하는 날 어머님은 논문 쓰고 오느라 수고했다며 잔치를 벌이셨고 그 잔치 음식 하는 것을 저까지 불러가며 부려 먹으셨어요.
연로한 몸으로 혼자 음식하는 게 힘이 들까 오히려 가서 도와주는 건 아무렇지 않았으나 역시나 동서 앞에서 절 깔고 뭉개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이 정말 참기 힘들고 못 봐주겠다는 생각까지 들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어요. 가뜩이나 한 성격 하는 터라 이런 것들을 그냥 참고 넘기기에는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아 저도 할 말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아유, 우리 둘째 수고했다. 교수님들 따라서 가가지고 논문 쓰느라 힘들었지? 어서 이것 좀 먹고 기력 보충해. 예, 큰애야, 뭐하니? 둘째 앞접시 좀 가져와라. 얘가 왜 이렇게 굼뜬 거야? 딱 보면 척 아니냐? 네가 이런 걸 해야지. 형님, 저 감자전 리필 좀 해주실래요? 굉장히 잘 부치셨네요. 역시 이런 게 잘 맞는 사람이 따로 있다니깐요. 당연하지. 이런 허드렛 일은 저런 애가 하는 거야. 너 같은 애는 그냥 곱게 먹기만 하면 돼요. 공주처럼. 알겠니?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 동서가 갖다 먹어. 그리고 저 집에 갈게요.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 거죠? 어머님 도와 좋은 마음으로 음식까지 해다 날랐더니만 돌아오는 말은 무시에 조롱해. 동서도 그러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야 뭐 나이 들어 가방끈 긴 게 최고라고 생각하셔서 그러는 거지만 동서도 개념이 없네. 받아 처먹을 줄만 알고. 공부하는 게 유세지? 어머, 형님 말투가 왜 이렇게 무식하세요? 아무리 기본대학만 나오셨다는데 아우 상종할 수가 없네 진짜. 어머님, 제가 갖다 먹어야 하나요? 저 하루 종일 컴퓨터랑 씨름해서 지금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머리도 아픈 것 같고. 저거 말하는 뽐새 봐. 너 어디서 말을 그따위로 하니? 얼른 안 가? 아주 지 동서한테 잘 보일 기회를 줘도 저런다. 얼른 감자전 못 가지고 와? 네 동서가 힘들대잖아. 넌 머리도 안 쓰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렇게 따박따박 말을 하는겨? 그러게요. 제가 잘 풀리면 형님 모른 척 할까봐 그러세요? 아휴, 진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신다니까. 답답해라. 제 자신이 왜 동서한테 시중을 들어야 하냐는 거죠. 진짜 동서랑 어머님을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어이가 없어서 그 집을 빠져나왔고 다신 저 두 사람과 상종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친구들을 만나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을 달랬습니다. 행복 회로를 돌리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하니 그간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리더라고요. 사실 여자들끼리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당연한 얘기잖아요. 저 역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어요. 진짜 너희 시어머니도 대단하다. 아니, 네 동서 어디 대학원이라고? 그럼 걔 잘 알겠네. 한번 물어나 봐야겠다. 아, 됐어. 물어보면 뭐해? 거기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 뻔히 가서는 착실하게 공부만 하겠지. 나 같으면 진짜 너네 시어머니랑 대판할 것 같아. 요즘 시대에 무슨 아무리 학력이 좋아도 부귀영화 누리기가 쉽니? 그런데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너한테 그러시는 거야? 참 말도 안 나와. 네가 모자란 게 뭐가 있다고. 너도 성격 좋다 얘. 성격 좋긴? 나도 할 말은 다 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못 당해낸다니까? 매번 같은 말 반복하는 것도 입 아프고 힘들어. 친구들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나마 좀 속 얘기를 하니 마음이 많이 풀렸고 또다시 긍정의 힘을 돌리며 기분 좋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시댁 식구만 아니면 저와 남편 사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행복한 삶이었어요.
이런저런 일이 많아 시댁과 되도록이면 마주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필이면 피할 수 없는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는 드디어 힘든 고비를 거쳐 석사 학위증을 따냈다며 굳이 어버이날 저희 앞에서 또 뽐을 내었어요. 어머님한테 어떤 어버이날 선물을 드릴까 하다가 어머님이 제일 기다리실 것 같은 석사 학위증을 가져왔어요. 형님은 어머님 선물로 뭐 가져오셨으려나? 어머님이 마음에 들지 안 들지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꺼내나 보세요. 부모 어깨뽕 올라가게 효도는 이렇게 하는 거죠. 어머님이 얼마나 제 학위증을 기다리셨겠어요. 안 그런가요, 형님? 동서, 진짜 어이없네.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까지 뻔뻔한 거 대단하다. 어머님, 석사 학위증이라네요. 그렇게 원하시던 거 동서가 들고 왔는데 뭐라도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동서는 그거 기다려서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이 나쁜 것. 이딴 거 다 필요 없고 700이나 갚아 이 그지야. 이게 어디서 몇 년을 나를 속이고 무사할 것 같아? 그네 아니었으면 아주 깜빡 속을 뻔했지. 700이 아니라 7천을 뜯겼을 수도 있어. 저 못된 것한테.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어머님. 저 어머님 둘째 며느리예요. 갑자기 뭐 잘못 드셨어요? 여기 석사 학위증이라니까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어버이날 시모품에 석사 학위증을 안기며 뽐낸 동서였고 그 모습을 본 시모가 동서 볼기짝을 철썩철썩 쳐버렸어요. 사실 그날 제 친구를 만났을 때 친구의 친한 지인이 제 동서와 같은 대학원, 같은 과를 다니고 있었고 굳이 제가 알아봐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친구가 궁금하다며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과에는 그런 이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친구가 저에게 득달같이 그 이유를 알려주었고 낌새가 이상의 뒤를 캐보니 대학원에 입학조차 하지 않은 일반인이었어요. 그리고 대졸도 아닌 고졸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찜질방에 기금속을 치렁치렁 걸치고 오는 어머님과 어머님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염탐하였고 일반적이지 않고 조금 사는 집 같으니 작정을 하고 모든 걸 속이기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의주시했다가 일부러 어머님의 눈에 든 것이었고 그로 인해 저희 집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답니다. 상대적으로 돈은 있지만 늘 자식들의 학벌이 못마땅했던 어머님은 며느리를 통해서라도 어깨에 힘 좀 주고 싶었던 거였고 그 욕심으로 인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었어요. 동서는 어머님께 용돈을 명목으로 그동안 야금야금 100만 원, 200만 원씩 가져갔더라고요. 어머님은 교수 며느리가 될 줄 알고 조금씩 용돈이 필요하다는 동서에게 한 푼, 두 푼 기분 좋게들 뜯기셨던 거였어요. 이 나쁜 것, 네가 감히 나를 속여? 내가 첫째한테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랬는지. 그러고 나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고졸에 백화점 판매원? 매일같이 대학원 가는 척하면서 아주 천한 백화점으로 출근 잘했더라. 이 근처 백화점에 취직하면 내 친구라든지 우리가 혹여라도 널 발견할까봐 천안까지 매일 고속버스 타고 다니면서 출근했던 거니? 이 학위증도 다 가짜 아니야? 못된 것 같으니라고. 내가 어떻게 너 같은 며느리를 두고 고귀하다고 했을까? 내가 눈이 삐어도 단단히 삐었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어머님이 원하는 며느리 되려고 지금 공부 중이었어요. 제가 석사학위증 갖다 주면 어머님한테 거짓말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노여움 푸세요. 저밖에 없다고 하실 땐 언제고
이렇게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깟 학위증이야. 받아주면 그만인 것을. 참 너무하시네요. 완전히 콜라보 장난 아닌데요? 학벌에 눈이 돌아서 돈을 갖다 바친 어머님이나 어머님 하나 꼬셔가지고 대단한 며느리 행세한 동서나 뭐 끼리끼리 잘 어울리네요. 이 조합 계속 보고 싶은데 어쩌죠? 사람 그렇게 개무시하더니 입만 열면 뻥치는 며느리 데리고 어디 한번 잘 살아보세요. 어머님의 수준이랑 딱 잘 어울리는 그런 며느리니깐요. 아니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거짓말 이러니? 엄마, 사실대로 말해봐요. 엄마가 소개해준 거잖아. 이런 것도 안 알아보고 날 소개해준 거야? 아, 내 친구들도 이제 곧 교수 와이프 두냐고 난리인데 그럼 다 뻥이었다는 거야?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당신 교수 남편 만들어주려고 지금 나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대학부터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를 한다는 거니? 잔머리나 굴릴 줄 알지. 그 머리로 뭘 한다고. 이 거를 보고 나니 오히려 어머님에게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모든 본인의 길을 세워주는 며느리만 가족 취급하는 어머님께 정이 떨어졌습니다. 전 남편에게 얘기를 하여 시댁과 손절에 이르렀고 동서를 학위 조작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어차피 이제 안 볼 사람인데 그동안 동서 어머님께 당한 것만 생각하면 열이 뻗쳐서 못 참을 것 같았거든요. 정확히 학위를 조작한 사실이 분명하였고 조작된 학위증까지 증거가 있음에 동서는 학위 위조와 함께 공사문서 위조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학력 위조로는 경미한 처벌이었고 대신 공사문서 위조를 했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동서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동서는 이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고 그제야 싹싹 빌더라고요. 제가 대학원 들어간다니깐요. 일단 대학교부터 가야 대학원을 갈 거 아니에요. 저 지금 수능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달라고요. 그런 거짓말이 아닌데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서 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전 진짜 박사 땁니다. 그러니까 빨리 둘 다 고소 취하해주세요. 제가 진짜 박사 교수 되면 어떡하려고 절 이렇게 하대해요? 부탁드려요. 정신이 아주 병들었어. 그 나이에 대학교 나와서 대학원까지 언제 갈래? 60에 갈래? 인생 똑바로 살아. 취직해서 인생 필 생각 말고 본인을 더 가꾸고 당당하게 살아가란 말이야. 진짜 너 같은 애한테 그 꼴을 당한 거 진짜 두고두고 못 참아. 맘 같아선 네 인생을 다 아작내고 싶은데 그럼 똑같은 인간이 되니까 법으로 해결하는 줄 알아. 넌 그리고 이혼이야. 감히 날 속이다니. 엄마만 아니었어도 너 같은 애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 인생 돌려내. 아이고, 우리 둘째 인생 어쩌냐. 저거한테 속아서 괜한 이혼남만 되고. 아유, 내가 미쳤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지팔 직군이죠. 어머님 본인이 위신 쓰려고 아들 이용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꼴 좋네요. 아주 그 욕심 끝장나요. 시동생도 화가 났는지 이혼 소송을 걸게 되었고 동서는 공사문서 위조죄와 더불어 이혼과 함께 시동생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저 시동생 모두가 고소하니 동서는 모든 걸 자포자기하는 얼굴이더라고요. 완전 피해자인 서방님이 불쌍했지만 혼인기간이 길었음에 혼인 무효소송은 기각되었고 이혼소송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그러면서 빚더미에 오르게 되었고
일이 이렇게 되니 저에게 알랑알랑거리는 시어머니였는데 완전 더 열받더라고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사실 내 마음이 너무 안 좋았지 뭐니. 네가 나한테 좀 잘했니? 근데 그게 고깝게 나를 홀려가지고 내가 뭐에 횟가닥 했나 보다. 그러니까 네가 마음 풀고 우리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보자. 알겠지? 나 용서할 거지? 용서 같은 소리요. 이제 어머님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절 성에 차지 않아 있으니 서방님 두 번째 며느리를 어머님 마음에 쏙 드는 처자로 골라다가 앉히세요. 그리고 천년만년 그렇게 살면 되겠네요. 전 이제 어머님 며느리 안 하렵니다. 저 역시 저한테 이것저것 해주면서 엄마처럼 다정다감한 시어머니가 좋지. 어머님처럼 며느리 알기를 본인 이신 세워줄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시어머니와는 엮이고 싶지 않네요. 그럼 건강하시고 잘 지내세요. 여보, 우리 이제 가자. 그러니까 주아한테 좀 잘하지 그랬어. 난 힘 없으니까 엄마가 주아 설득하든지 알아서 해. 주아가 엄마 안 본다면 내가 엄마를 어떻게 봐? 나까지 이혼남 만들려? 연락하지 마세요. 주아와 풀리기 전까지 저도 안 갈 테니까. 다행히 남편은 저의 편에 서주었습니다. 그동안 동서와 어머님의 농간에 제가 그동안 당한 걸 옆에서 봤던지라 저의 결단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했어요. 덕분에 시어머니는 더욱더 충격을 먹게 되었고 그걸 보고 있으니 고소했습니다. 본인이 뿌린 씨앗, 본인이 거두는 거라고 생각하니 저 역시도 앞으로 인생을 살 때 똑바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너까지. 주아야, 내가 잘못했다니까 자꾸 이럴래?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니까 화 좀 풀고 내 얘기 좀 들어. 가족은 누가 가족이에요? 어머님이랑 저랑 가족이었나요? 이제야 사실이네요. 어머님이 이렇게 질척거리면 어머님 큰아들마저 이혼남 되니까 그리 아세요. 두 아들들 이혼남 만들고 싶으면 계속 이렇게 질척거리시던가요. 들었지? 그러니까 연락 마요. 주아 화 풀리면 내가 알아서 연락할게. 그러니까 그냥 엄마도 좀 반성하고 있어. 예, 너 원래 이렇게 모진애였니? 내가 잠시 사리 판단이 흔들려서 너한테 상처를 줬다 해도 꼭 그래야겠어? 이제 와서 이러는 게 뭐가 중요해요. 엄마가 잘못한 건 사실이니까 주아 화 풀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냥. 그렇게 시어머니와 손절을 했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느라 아직도 본인 어머님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서방님은 본인 인생 또한 어머님이 망쳤다며 어머님과 연을 끊다시피 했고요. 이쯤 되니 어머님은 적적하신지 제 화를 풀어주시려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신답니다. 하지만 이미 받은 상처 절대 아물 것 같지 않아 아직까지 연락은 하지 않고 있어요. 뭐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 속마음을 잘 알았으니 오히려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날이 추워지고 새해가 밝으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글을 한번 써보았는데 참 제가 겪은 일이지만 지금 보니 웃음이 나네요. 이 세상에 별의별 인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말이죠. 일련의 사건으로 배운 게 있다면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아야겠다는 것을 많이 배웠어요. 이 사람이 남들 눈에 못났을지언정 정말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일지언정 속마음은 나쁜 마음을 많이 먹고 있을 수 있으니 말이죠. 작년 한 해 힘든 일이 많으셨다면 다 털어버리시고 올해엔 더 기쁜 일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희망찬 2024년이 되도록 기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아이 둘을 키우면서 남편과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15년 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시댁 식구들과도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평탄한 삶을 보내왔었죠. 그런데 최근에 시부모님이 결혼 50주년이나 되셔서 남편이 식사 함께 하고 싶다는 말에 호텔 뷔페에 다 함께 모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되었고 시부모님 입에서 나온 충격적 반전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시부모님한테 받은 배신은 저에게 절망과 분노를 안겨주었지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동안 숨기고 있었다는 거에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오래간만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첫째 신우가 제가 알던 모습과는 좀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눈에 거슬리기는 했지만 그날은 시부모님 결혼 50주년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 도대체 뭔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던 저는 첫째 신우가 무슨 생각으로 가족들 앞에서 불편한 대화를 시작한 건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오빠가 집안의 장남이고 남자면 당연히 우리 엄마한테 신장 이식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식을 해야 될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 해달라는 건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신다. 우리 오빠는 원래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해오면서 살아왔는데요.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가족이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언니도 가족 중에 부모님이 당장 이식을 받아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그땐 어떻게 할 생각인데요? 그냥 두 손 놓고 보고만 있을 거예요? 저랑 동생은 여자니까 남자인 오빠가 대표로 나중에 우리 엄마나 아빠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신장이나 간을 이식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오빠가 이식 좀 해달라는 건데 그게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문제예요?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이 사람이 무조건 이식을 해줘야 된다는 것처럼 상황을 몰고 가니까 그게 불편하다는 건데 예민한 건 아가씨 아닌가요? 이가 혼자도 아니고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당연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문제죠. 섣부르게 말을 했다가 나중에 주워 담지 못할 상황이 생기게 되면 안 되니까. 오늘 같은 날 그런 대화는 자제 좀 해달라고 얘기한 건데 제가 예민하게 반응한 거예요? 다른 말 많은데 굳이 왜 이식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이 우리 부모님 결혼 50주년이잖아요. 지금 연세도 적지 않으시고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시니까 걱정돼서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무조건 오빠가 이식을 해줘야 된다고 강압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차후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오빠가 장남이니까 좀 더 책임감 있게 생각해서 결정해달라고 부탁한 건데 이게 우리 부모님 앞에서 목소리를 높일 일인 거예요? 그냥 좋게 좀 받아들이세요. 자식들한테 이식받지 않으려면 앞으로 건강하셔야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두 신우의 말이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둘은 시부모의 건강이 안 좋아져서 문제가 생겨도 이식을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애가 둘이나 있는 저희 남편한테만 이식을 강요하는 발언에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시부모 건강이 그렇게 걱정이 되면 본인이 하면 되는 건데 애가 둘이나 있는 저희 남편은 괜찮고 본인은 여자라서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했을 땐 머리를 한 대 쥐어박아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물론 신우들도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하나만 잘 키우자는 마인드라 둘 다 애 하나만 낳고 살고 있어요. 그럼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제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제 말이 상당히 불편하다면서 오래간만에 모인 식사 자리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지자 가족들이 중재하긴 했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게 되자 더는 그 자리에 함께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신우들이 남편한테 말을 좀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고 넘어간 적이 상당히 많았어요. 남편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성격도 아니고
좋게 넘어가는 편이라 그간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참고 있었던 것뿐인데 그날은 선을 좀 세게 넘는 것 같아 저도 감정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감정이 격해지려 하는 걸 보곤 잠시 흥분을 좀 가라앉히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저를 데리고 호텔 밖으로 나왔어요. 힘들게 시간을 내서 자리 마련해 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두 신우들은 말만 따리지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주둥이는 살아가지고 버릇없이 행동하는 모습이 정말 얄미웠습니다. 만약 그 순간 남편이 말리지 않았다면 시부모가 보는 앞에서 신우들에게 그동안 쌓여왔던 안 좋은 감정들을 전부 쏟아낼 뻔했어요. 다행히도 남편이 제 성격을 알아서 흥분을 가라앉혀 주었지만 한번 상해버린 감정이 좋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화를 가라앉힌 뒤 다시 자리로 돌아왔고 처음 시작했을 때와 다르게 분위기는 좀처럼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아빠 엄마 결혼 50주년인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분위기 전부 망쳐버려서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이런 모임 있게 되면 저는 빠질게요. 아니, 왜 언니가 빠져? 빠질 사람은 따로 있는데 오빠는 좋겠어? 각별히 신경 써주는 새언니가 있으니 얼마나 든든해? 가족들 없어도 잘 살겠네. 너희들 오늘 뭐 잘못 먹었냐? 평소답지 않게 왜 그래? 오늘 아버지 어머니 결혼 50주년이야. 두 분이 함께 사신 시간이 벌써 50년이나 되셨다고.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같은 날 상황을 계속 안 좋게 만들어야 돼? 오래간만에 얼굴 보면서 식사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각자 일이 바빠서 힘들게 모였으면 서로 말조심을 해야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 이 사람 겨우 진정시키고 들어왔는데 또다시 불을 지피는 거야? 그럼 너한테 한번 물어보자. 엄마가 만약에 신장이나 간이 안 좋아서 이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면 그땐 너 어떻게 할래? 엄마나 아빠한테 간이나 신장 떼어줄 수 있니? 왜 말을 못해? 그러니까 너는 엄마의 건강보다 지금의 가정이 더 소중하다는 거야? 엄마가 이식을 못 받아서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지? 자식 새끼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그동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신장을 주겠다는 말이 바로 안 나와? 어머님은 어떻게 자식한테 신장이나 간을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까지 해서 오래 사시고 싶으세요? 이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힘들어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모든 걸 주고 키운 자식한테 바라는 것도 없지만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부담까지 안겨주고 싶지 않아요. 자식이 주겠다고 억지를 부려도 말릴 판인데 어쩜 이 집안은 반대가 됐네요? 어머님도 이 사람이 남자니까 이식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어머님 주옥 같은 딸들한테 받으세요.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분위기를 악화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이 사람이 희생하는 걸 당연시 생각하는 어머님이 더 실망스러워요. 이 자리는 저희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모까지 신우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에 역시 모전여전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시부모 50주년이라 해도 제 감정을 더 이상은 숨기고 싶지가 않았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기분이었는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면서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더 함께 있어봤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챙겨 차에 실어 놓은 뒤 저도 잠깐 화장실에 들렸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시댁 식구들이 있는 룸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옆에 비어있는 룸에서 지배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묵묵히 듣고 있었는데 저희 집안 식구들이 무섭다면서 며느리인 제가 불쌍하다며 앞으로 살 날이 막막할 것 같다면서 어떡하냐고 지배인들이 저를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알 수 없는 말을 듣게 된 저는 지배인들이 나누고 있는 룸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 지배인들 앞으로 다가갔어요. 제 얼굴을 보자 화들짝 놀란 지배인들이
저를 피해 룸 밖으로 나가려 하길래 붙잡았습니다. 저기, 방금 무슨 대화를 주고받은 거예요? 저 다 들었어요. 제가 왜 불쌍하다는 건가요? 그리고 저 집안이 왜 무섭다고 하셨는지 그 대답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왜 말을 안 하세요? 숨긴다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요. 여기 총 지배인이 누구시죠? 방금 들었던 말들 하나도 빠짐없이 저에게 전부 다 얘기해 주세요. 방금 나눈 대화에서 제가 모르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릴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들었던 내용 전부 실토하시죠. 아, 제가 책임자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배인들이 일부러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먹고 남은 접시 좀 치워달라고 하셔서 테이블 좀 잠깐 정리해드리고 있다가 잠깐 들은 것만 얘기해드릴게요. 머뭇거리면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까지 더듬던 지배인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게 된 순간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더라고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중요한 일을 숨기지 않고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건데 남편과 제가 없는 사이 시댁 식구들이 나눈 대화는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고 말도 안 되는 반전에 제정신으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배인이 들었던 부분에서만 얘기해줬지만 이미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고 말도 안 되는 현실에 온몸이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제 두 귀로 다시 들어봐야 할 것 같아 시댁 식구들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문 옆에 머물 기댄 채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시모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놀란 저는 입을 틀어 막았고 저에게 걸어오는 남편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이제 그만 버릴 때가 됐나 보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동안 이용해 먹을 만큼 이용했잖아. 다들 오늘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지? 전륜이 아니면 키워줘도 감사함을 모른다고. 엄마 아빠 목적이 원래 걔를 이용해서 노후엔 편하게 사는 거였는데 요즘 하는 행동을 보면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는단 말이야. 아무래도 살림 차리고 자기 식구 먹여 살려야 하니까 우리한테 소홀해질 수밖에 없지. 그렇다고 이제 와서 내치는 건 우리가 너무 손해 아닌가? 아, 그래요, 엄마. 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오빠가 매달 챙겨드리는 용돈이라도 받으면서 사셔야지. 죽을 때까지 연금 타먹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나는 요즘 새언니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다니까? 아까 나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서 모든 걸 전부 다 확 얘기해버리려다가 겨우 참았잖아. 잘 참은 거야. 입 한번 잘못 놀렸다간 네가 말한 대로 매달 받는 용돈도 못 받겠다. 며느리한테까지 들어오는 용돈까지 합치면 무시 못한다니까. 다들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해. 그동안 쌓아왔던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야. 당신이랑 내가 계획했던 게 이런 거 아니었어? 우리가 젊을 땐 좀 힘들어도 나중에 죽을 때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보고 지금까지 키워온 거잖아. 섣불리 얘기했다가 충격에 떠나가 버리면 지금 받는 용돈도 물론 당신 신장도 이식받을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 지금 당장 서운한 게 있어도 일단 참는 게 우리한테는 이득인 거야. 내가 걔를 그동안 어떻게 키웠는데 신장 안 줄 거냐는 말에 말하는 거 봤지? 자기가 꾸린 가정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잖아. 보육원에서 부모 품에 안겨보지도 못하고 버려진 거 불쌍해서 데려와 키워줬더니만 감사한 줄은 모르고 지 가족만 챙기는 꼴이 아주 가관도 아니야. 그래, 당신 마음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우리가 그동안 개를 키우는데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진심으로 대한 것도 있으니까 서운한 감정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도 이 사실은 평생 무덤까지 가야 되니까 그렇게 비밀로 해. 만약 큰애가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 그것뿐이야. 그동안 자기를 이용해 먹었다는 걸 알게 될 테고 그로 인해 집안은 난리가 날 거야.
당신 신장 아직 이식 받을 때도 아니고 아직은 견딜만 하더라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신장에 문제가 생길지 몰라. 겉으로 봐선 괜찮아 보여도 속은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아빠 말이 맞아요. 오빠가 친아들의 장남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건강이 심각하게 안 좋아지면 오빠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무 섣부르게 모든 사실을 알리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최대한 참고 있잖아요. 새언니도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난리를 치겠어요. 분위기 좋을 때 신장 얘기를 슬쩍 꺼냈는데 바로 중간에서 차단하는 거 봤죠? 그때 결혼을 허락해주는 게 잘못된 선택이었나 봐요. 그런데 애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직 초등학생밖에 안 됐어도 듣는 귀가 있는데 괜히 문제 커질까봐 불안하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초등학생들이 뭘 알겠어. 핸드폰 하느라 정신없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는다. 그리고 벌써 15년 전에 결혼 허락한 일을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겠니? 엄마도 신장에 문제 생기게 될 거라곤 전혀 알지 못했던 시기잖아. 걔도 며느리 치곤 다루기 편하니 당연하게 결혼을 허락해 준 거지. 그래야 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여보, 안 들어가고 뭐해? 기분은 좀 가라앉았어? 나도 밖에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 부모님 결혼한 지 50주년 되신 거잖아. 그러니까 좋게 넘어가자. 얼굴 붉혀봐야 뭐하겠어. 하루 이틀 볼 사이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나도 마음이 많이 안 좋을 것 같아. 당신도 내 입장 이해해 줄 수 있지? 제 눈치를 보면서 시댁 식구들과 그날 하루 좋게 마무리를 하고 싶다고 부탁하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는데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남편이 시부모님의 친아들이 아니라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입양해서 데려온 아이라는 걸 알았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눈앞에 펼쳐진 믿기지 않는 현실들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은 자기를 낳아준 엄마인데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면서 만약에 건강상 문제로 신장을 이식해줄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저와 충분히 대화를 하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너무 불쌍해서 눈시울이 붉어졌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남편을 이용해 먹는 그 인간들을 용서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남편은 저를 데리고 다시 룸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댁 식구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면서 표정 관리를 하고 있었고 저는 끓어오르는 속을 최대한 억누르면서 혼란스러워진 머릿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안 좋아진 분위기를 다시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길래 제가 남편을 툭툭 건드리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며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는 남편한테 대놓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지켜보고 있던 시모가 저에게 기분 나쁜 말투로 말을 걸어오길래 저도 기분 나쁘게 말을 받아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전부 떠나가 버린 상태였어요. 내 아들이 분위기 좀 살려보겠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대놓고 얘기하면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 몰라?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런저런 대화 나눌 수 있는 거고 자식들이 엄마 걱정해서 그런 말 좀 할 수도 있는 건데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상황을 계속 악화시켜야 되겠어? 오늘 무슨 날인 줄 알면서 내가 눈칫밥이나 먹고 있어야 되니? 평소랑 너무 다른 너 때문에 그만 일어나 보는 게 좋겠다. 그래도 오래간만에 얼굴 봐서 최대한 좋게 끝내려 했는데 시부모에 대한 예의라곤 쥐뿔도 없는 너한테 너무 실망을 많이 했다. 다들 일어나자. 이런 기분으로 무슨 음식을 먹겠어? 아, 엄마가 왜 일어나? 이 자리가 불편하면 언니가 일어나야지. 우리 아빠 엄마 결혼 50주년 방해하지 말고 그만 빠지세요. 오빠는 저런 언니랑 왜 결혼한 거야? 내 말이 엄마가 15년 전에도 결혼하지 말고
가족을 위해 살라고 했었잖아.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오늘이 언제 또 올 줄 알아? 아빠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 오빠가 장남이면 장남답게 행동해. 언니한테 눈치나 보라고. 우리 아빠 엄마가 결혼 허락해 준 줄 알아? 내가 지금 아직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오늘은 일단 넘어간 뒤에 따로 알아보려고 했는데 하는 짓들을 보니 도저히 안 되겠네. 결혼을 하지 말고 평생 가족을 위해 살라고? 네가 지금 그 말을 이 사람한테 왜 했는지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거든. 그동안 다들 이 사람 등골 빼먹어서 아주 편하게들 살았지?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거 몰라? 적당히 빨아먹었으면 멈출 줄도 알아야지. 이제는 이 사람한테 신장까지 떼어갈 계획을 세워? 너 오늘 뭐 잘못 먹었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더 이상 선 넘지 마라. 서둘러 애들이랑 며느리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뭘 돌아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당신들이 사람이야?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을 수가 있어? 오로지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냐고. 어차피 내가 듣게 된 이 사실들 당신도 알게 될 테니 똑바로 잘 들어. 당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라고 믿고 있었던 저 사람들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야. 내가 방금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당신을 보육원에서 데리고 와서 키웠던 거고 지금까지 당신이 벌어들인 돈으로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있었어. 거기에다가 당신이 어머니라고 여기고 있는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온 신장 이식 그거 진심이었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당신한테 신장까지 뺏어갈 생각이었다고. 본인 신장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데 몇 년 뒤에는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다고 의사가 차후엔 입원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래. 오늘 이 자리를 왜 만들자고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네. 50주년이라고 특별히 가족들과 식사하고 싶다고 바쁘게 살고 있는 우리한테 부탁을 하더니 자연스럽게 신장 얘기를 꺼내려고 그랬던 거야? 평생 이 사람 돈을 뜯어먹은 것도 모자라 신장까지 가지고 갈 생각이었냐고.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우리 부모님이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라니. 아버지, 어머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전부 다 사실이에요? 제가 정말 보육원에서 입양된 자식이냐고요? 무슨 말이라도 해보세요. 왜 제가 친자식이 아니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너희들도 전부 알고 있었던 거야?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다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랜 기간 함께해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남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비틀거리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시모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면서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래, 널 보육원에서 입양을 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너를 입양한 건 먼 훗날을 바라보고 그랬던 거야. 네가 내 품으로 들어오기 전에 너희 아빠랑 나는 거의 10년 가까이 아이를 만들지 않았었어.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가진 것도 없는데 아이까지 생겨버리게 되면 삶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이를 가지는 건 아예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었지. 그렇게 힘들게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살아가다가 봉사활동을 하면 밥을 무료로 준다는 말을 듣게 돼서 너희 아빠랑 보육원에 몇 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눈도 뜨지 못한 아이들이 보육원에 버려지는 걸 상당히 많이 봤어. 그런데 그때 보육원 원장님이 우리 부부가 아이가 없는 걸 알고 입양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인 생활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에 아이를 키울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애가 크면 우리의 노력에 감사함을 표현해 줄 것 같아 받아들이게 됐던 거다. 남자인 너를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주면 우리의 삶도 훨씬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았지. 너희 아빠도 내 의견에 동의했고 그렇게 너를 받아들여 원장님한테 필요한 것들을 도움받아가면서 키우게 됐던 거다. 그리고 그 사이에 너한테 동생들이 생긴 거고
책임감이 생겼던 너는 가족들 위해서 성인이 될 때부터 일을 하러 나갔던 거지. 나는 네가 벌어오는 돈은 당연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를 다치지 않고 20년간 성인이 될 때까지 정성을 다해 키워줬으니 그걸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나 아니었으면 네가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을 줄 알아? 네가 벌어오는 돈으로만 생활하는 것도 아니잖아. 너희 아빠도 그만큼 열심히 일을 했었다고. 그리고 네가 내 자식이 아닌데도 힘들게 키워주고 가정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줬으면 신장 하나 정도는 떼어갈 수 있는 거 아니니? 너는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어? 시모의 말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남편은 엄청난 충격에 빠져 동공까지 풀려있는 상태였어요. 시모는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들에게는 신장을 받고 싶지 않고 보육원에서 걷어들인 저희 남편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줬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으로 신장을 받아야 된다며 남편의 마음에 비수를 꽂아 버렸습니다. 남편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 실토했고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길러진 거라는 걸 시모의 입으로 얘기해버리자 남편은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동안 할 만큼 한 것 같다면서 저와 아이들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저도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인데 남편은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남편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정신은 아닌 것 같아 제가 운전대를 잡으려 했는데 시모가 달려나오더니 저 때문에 모든 계획을 망쳤다며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 버렸어요.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애들이 놀랬는지 눈물을 터뜨리길래 시모의 추악한 행동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저도 이성을 잃어 시모의 머리를 사정없이 뜯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신우들이 자기 엄마 머리에 손을 올렸다며 달려들었고 그걸 본 남편이 꼭지가 돌아버려 신우들을 강하게 밀친 다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뺨에 차례로 손을 올려 버렸어요. 남편의 돌발 행동을 본 시부가 달려와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리려 하는 순간 이성을 잃어버린 눈빛에서 살기를 느꼈는지 시부는 멈칫거리더니 다시 뒷걸음질을 쳤어요. 시모는 남편을 키워주면서 쏟은 정성들에 비하면 아직 한참 모자란다면서 평생 동안 가족들을 위해 금전적인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충분히 할 만큼 했다면서 멱살을 잡고 있는 시모를 강하게 뿌리쳐 버렸어요. 너무 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저희는 아직까지 눈앞에 펼쳐진 현실들이 믿어지지가 않아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첫째 신우가 저에게 문자를 남겼는데 한바탕 난리가 났던 그날 이후 시모의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한다면서 신장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끝까지 정신 못 차리는 그 사람들을 보니 너무 화가 나도 절대로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 문자를 지워버렸고 저희는 핸드폰 번호까지 전부 바꿔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친부모, 친동생으로 알면서 지냈던 남편이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버린 거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과 평생 엮이지 않을 생각이고 모든 인연을 끊어내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새 출발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키워주신 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의도가 남편을 향한 진심이 아니라 금전적, 신체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거에 너무 실망스럽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은 서로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갈 거고 그들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기로 했어요. 만약 이 사실을 몰랐다면 남편의 신장이 시모에게 갔을지도 모르겠죠. 그 전에 알게 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애틋하다던데 시모는 남편에게 처음 접근했을 때부터 그 의도가 달랐기 때문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신장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이 악화되어 가면 남편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하겠죠. 그들이 두 번 다시 저희와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받았던 상처들 제가 옆에서 평생 위로해줘야 할 것 같아요. 제 기가 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저희 남편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한마디 해주시면 많은 힘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